예, 오늘은 도시지역 외에 있는 전답이나 임야를 물건을 접수받았을 때 제가 이 물건들을 접수받은 물건을 가격 그리고 위치 용도를 체크하는 사무실 내에서 물건 접수받고 현장 답사 이전에 사무실에서 탁상감정이라고 하는 거, 뭐 은행에서도 탁상감정이라고도 하고 공공기관에서 탁상감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책상 위에서 나름대로 현장 답사 이전에 이거를 감정하는 방법입니다. 뭐 그거와는 제가 좀 다른데, 일단은 가격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가 과연 무슨 용도로 쓸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소유권 관계에 뭐 특별한 하자가 없는가를 제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매물 물건으로 이렇게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한번 제가 오늘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일단은 물건을 접수받게 되면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지도입니다. 부동산은 뭐니 해도 일단은 지도를 잘 보셔야 돼요. 이제 공주시에 있는 토지인데요. 토지를 볼 때는 저는 다음 지도를 일단은 봅니다. 다음 지도하고 네이버 지도하고 구글 지도하고 약간 좀 차이는 있는데, 제가 주로 습관적으로 보는 거는 다음 지도가 좀 편하더라고요. 다음 지도로 일단 해당 번지수를 넣고 그 위치부터 이제 파악을 합니다. 이렇게 다음 지도를 치고 뭐 세종이나 공주 그리고 청주, 뭐 옥천, 논산 이런 데는 아무래도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것들은 금강입니다. 금강. 예, 충청도의 젖줄이라고 하는 금강과 거리가 좀 가까우면 일단은 용도는 전원주택지나 판매시설들로 사용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요게 북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는 거죠. 요게 이제 금강입니다. 이게 금강에서 한 4km 정도 떨어졌네요. 일단은 주거용은 이거는 불합격입니다. 제 나름대로의 판가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카이뷰를 이렇게 보죠. 스카이뷰를 보고 여기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네요. 그리고 도로는 국도가 다 있고, 땅이 좀 묘하네요. 이게 자루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늘어졌네요. 꼭 이탈리아 반도처럼 이렇게 생겼네요. 반도형으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하시고 어느 정도 분할을 하셔야 되는데, 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요 땅까지는 분할하는데 큰 차이는 없겠는데, 요 윗부분은 공유지분으로 이렇게 가져서 도로를 내서 획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로드뷰를 한번 봅니다. 근데 여기 자주 보게 되다 보면 이제 본인들이 이제 감으로 아세요. 이 감으로 보는 것들은 여기 좌측에 이게 묘가 있네요. 여기 묘. 이 안에는 지금 묘는 안 보이는데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무연고 묘지라든지 연고자 묘가 있으면 이장을 시켜야지만이 이게 개발 행위를 할 때 상당히 장애 요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 보고요. 그리고 요거는 전선이 지나가지는 않고 있네. 이게 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매는 가능한 거일 수 있다. 그리고 한번 묘 가장 가까이 있는 옆에다가 제가 로드뷰를 이렇게 놓습니다. 로드뷰를 이렇게 띄우게 되면 아까 제가 스카이뷰로 상공에서 봤던 묘가 이렇게 뜨네요. 뭐가 뜨고 옆에 있는 토지들이 묘지로 나온 겁니다. 자, 이제 지도를 정치를 어느 정도는 다 하실 거예요. 제가 이쪽 방향, 묘 방향이 북향이에요. 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 현장 답사할 때 기준점이 됩니다. 묘는 거의 남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묘자리, 묘비 보이죠? 이게 남향이다 보니까 이 전면은 남향 땅을 이루고 있는 땅이죠.
지도 보시면 요 위쪽이 북쪽이고 요 밑에가 남쪽입니다. 요쪽이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 해가 이쪽에서 이렇게 지죠. 그러니까 땅 풍세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근데 스카이뷰로 보게 되면은 이쪽은 전답으로 이용을 가능한데 이쪽으로 가면 임야죠. 말 그대로 임야입니다. 나무하고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 이쪽도 한번 살짝 볼게요. 이쪽에 민가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 이쪽에 안 들어가서 촬영을 못했네요. 이쪽 교차로에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얇은 구릉성이 땅이에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토목공사 비용이나 인허가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사도도 그렇게 급하지 않고요. 그리고 민가도 있기 때문에 주거용지, 흔히들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을 하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토지입니다. 근데 요즘 많이 하는 경우 태양광 부지를 많이 찾으시는데, 태양광 부지는 이건 일단은 불합격입니다. 민가가 3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남양 땅이고 상당히 예전 같으면은 한 5년 전만 해도 태양광 부지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는데, 요즘 뭐 전자파가 있다고 해가지고서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를 안 하고 요즘은 전답 쪽으로 많이 가시고 그런 걸 찾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로드뷰로 보는 이유는 일단은 무용고 묘가 있을 가능성이 이쪽 북쪽으로 갈수록 상당히 적어듭니다. 묘는 남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무용고 묘지는 없겠구나. 그 인접한 거는 하나 있을 수도 있고, 현장 답사를 가보면은 몇 개는 발견될 수 있지만 사실 무용고 묘지 같은 경우에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고요. 일단 땅은 전원주택지, 택지개발 그쪽으로 주안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제가 확인하는 거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죠. 가격을 볼 때는 제가 이용하는 거는 C리얼이라고 부동산 종합 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번지수를 딱 치고 소유권이 어떻게 변동되는가를 한번 제가 유심히 봅니다. 유심히 보는데 이게 소유자가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 그리고 2018년도 10월 달이네요. 그리고 소유권 변동 원인 2018년도에 10월 23일 날 했는데 소유권 변동 원인이 주소 변경입니다. 요거는 소유자가 변경된 게 아닙니다. 소유자가 변경 안 됐고, 그 이전에 법인이 사서 등기사항 증명서에다가 주소지만 변경한, 주소지만 변경, 기재사항만 변경했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공시지가는 5,700원, 한 6,000원 돈 하네요. 그리고 올해는 또 된 거고, 도로 조건은 세각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맹지는 아니고 방위는 동양이고 부정형이고 그리고 완경사고, 제일 중요한 게 계획관리지역이죠. 계획관리지역은 도시 외의 지역에서는 가장 알아주고 이제 쳐줄 수 있고 개발행위가 비교적 수월한 겁니다. 계획관리지역이 가장 매매에서 중점적으로 두는 거죠. 공장, 창고, 그리고 전원주택단지 이런 거 개발할 때는 주로 계획관리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중보존산지 거의 뭐 개발이 가능하다는 땅이죠. 여기에다가 5,700원 회바당, 요거는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분이 5,700원 그냥 6,000원으로 치고, 이게 회바당이니까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합니다. 요거는 5,700 그러니까 곱하기 6.6 5,700원 곱하기 6.6 제가 쳐드릴 수 있는 거는 뭐 6만원에서 7만원까지는 쳐드릴 수는 있겠어요. 요 나름대로. 이게 접수하신 분 가격은 제가 공개를 하진 않겠습니다. 공개를 하진 않는데 제가 쳐드릴 수 있는 거는 한 5만원 정도에서 한 7만원 정도, 요 정도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접수하신 가격은 이거하고 저하고 좀 격차는 있는데 제 나름대로의 감정평가입니다. 요거는 다음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밸류맵이라고 있죠. 이게 있어가지고 제가 요즘 일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졌어요. 많이 수월해졌어요. 밸류맵이라고 해가지고서 이게 히스토리가 나옵니다. 매매됐던 거라든지 그 인근의 사례들이 많이 뜨는데요. 2014년도에 이 토지가 3억 원으로 매매가 됐네요. 3억 원. 한번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3억 원인데 3.3제곱당 44,000원으로 매매가 됐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쳐줄 수 있는 건 5만원에서 7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산 가격이 평당 44,000원에 산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지난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5만원 이상에서 7만원 정도면 아마도 매매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했는데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네요. 이건 많이 하다 보면 감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아마도 법인이잖아요. 이게 법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인들은 분명히 이거를 분할해서 아무래도 칼질한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 매매를 하실 예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한 4억 만에 사셔가지고 평당. 근데 아마 원하지 않아가지고 2018년도까지 지금 쭉 오가지고서 4년 동안 보유하신 경우네요. 이제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면은 지금 세종시를 주변으로 해서 공주, 논산, 그리고 조치원, 청주 이쪽에 전원주택지 택지 분양이 평균이 금산 같은 경우는 40만원에서 60만원, 논산은 40에서 50만원 정도, 청주는 금강 보인다고 하면 한 100만원에서 110만원, 세종시는 뭐 150만원까지 지금 올라갔고요. 사실상 전원주택지를 100만원 주고 산다고 하면은 다시 매매하기가 좀 상당히 힘듭니다. 요게 평당 10만원에 만약에 거래가 누군가 한다고 해도 분양가는 아마 50만원이 넘어야 될 거예요. 근데 평당 50만원이 요즘 그렇게 수월치가 않네요. 전원주택지 분양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거는 위치적 메리트가 제가 봤었을 때는 그렇게 크게 금강변에서 좀 떨어졌기 때문에 좀 일단은 사업부지로 찾으신 분들한테는 가격을 저희들이 저렴하게 넣어 드려야만이 매매가 될 수 있는 토지 같아요. 뭐 다행히도 마을회관이라든지 국도, 그리고 이게 버스 정류장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입지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는데 요즘 거래 추세를 보면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보는 경우가 이런 다음 지도를 통해서 그 토지가 개발이 되었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투기 세력이 붙었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확인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거기에서는 사례를 좀 찾기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대전으로 하나 제가 하겠습니다. 토지를 볼 때 뭐 현장 임장 가셔가지고서 그 인근에서 뭐 발로 뛰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사무실에서 탁상 감정을 하고서 어느 정도 월추 자기가 평당가라든지 주변에 투자가 원활히 많이 됐던 곳 쉽게 해가지고서 투기죠. 법인들이나 어떤 대형 개인이 개발을 했었나 안 했는가를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대전에 있는 옥계동하고 파란동 지역인데요. 여기 보면은 전원주택지를 개발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지도를 크게 볼게요. 제가 일단 많이 보는 거는 이 토지를 한번 기준으로 할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번듯하게 이렇게 정방향으로 이렇게 택지를 분양을 했죠. 도로는 접해 있고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땅을 이렇게 택지를 분양해 가지고 스카이로드 크게 보시면 이렇게 전원주택이 이쁘게 이렇게 분양을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지도가 이렇게 돼 있지를 않았었어요. 보면은 대다수의 개발이 안 돼 있던 것들은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에 이제 토지들이. 근데 한 명이 이렇게 다 사버립니다. 사서 옆에 보시면 이면을 이렇게 쪼개놨죠. 보세요. 이면을 이렇게 다 쪼개놨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을 합니다. 이게 아마 소유권이 다른 분들한테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투기 세력, 뭐 기획부동산들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칼을 난도질을 해놓은 거죠. 뭐 또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거 사는 거고, 뭐 이런 걸 한 획지당 이렇게 사신 분들은 별 상관이 없어요. 매매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이걸 지분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거 사시면 안 돼요. 새만금이나
그래서 세안 개발하셔가지고 2천만원 3천만원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개모임 하잖아요. 아, 저 언니가 샀다고 하니까 나도 살래 이렇게 하셔가지고 뭣도 모르고 이게 지분으로 사세요. 지분은 매매 가능성이 아예 0%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팔지도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갖고 계셔도 돼요. 저렴하다고 하면은. 이렇게 전답을, 이렇게 부정형들을 한 사람이 딱 사가지고 이렇게 분할해가지고서 자기 소유로 된 것들은 사셔도 다음에 마음 비우고 사시면 파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 분할하신 거는 사시면 안 됩니다. 사시는 건. 그래서 제가 이게 지도로 볼 때는 그 인근에 있는 동네가 이렇게 투기 세력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획지 분할 이런 게 돼 있다고 하면은 사실상 좀 동네가 뜨는 동네예요. 그런 데는 토지를 매수를 하셔도 다음에 매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사지 말아야 될 거는 분할 같은 경우는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요즘은 잘 돼 있어 가지고 이런 밸류맵 혹은 국토부에 들어가서 실거래 조회를 하시면은 몇 년도에 이렇게 얼마에 평당 가격이 됐는지 좀 번거롭기는 한데요. 정확하게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감정인데 공시지가를 보면은 저는 매매가가 요즘은 그냥 바로바로 어느 정도 계산은 돼요. 뭐 워낙에 많이 이렇게 접수를 하시고 나름대로의 감정하던 게 그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쉽게 찾아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반드시 현장 답사를 안 가시더라도 가격하고 그리고 용도는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는 이게 브이로드인데요. 브이로드로 보면은 아주 악산이라고 하죠. 경사도가 14도에서 25도 넘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데 요거는 입체지도입니다. 입체지도를 띄워서 제가 이렇게 한번 봅니다. 이런 경우 같으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개발은 가능한 단지입니다.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한번 경사도를 한번 보고 요즘은 이렇게 아주 잘 돼 있어 가지고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위에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죠. 혹시 묘지가 있을까 없을까 좀 이렇게 걱정은 되는데 이쪽은 임야로 딱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불합격입니다. 이쪽이 지금 북쪽이거든요. 이쪽이 남쪽이고 묘지 아까 있던 곳이 다음지도에 있던 게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배사들이 있죠. 재배사 비닐하우스라든지 뭐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 있는 것들이 일단은 개발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토지는 가능한 토지다. 완전 못 써먹는 토지는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탁상으로 감정을 해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책상 내에서 감정하는 방식 그리고 토지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크게 부담은 없으실 겁니다. 이게 아주 유용한 자료라고는 저는 나름대로 노하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쩔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